셀트리온 화요일 보합 제약은 플러스 1.96%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플러스권을 유지를 하다가 막판에 가서 밀리는 모습이죠. 막판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면서 보합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위에 꼬리를 단 양봉의 모습입니다. 거래량은 감소하는 모습이고요. 자사주는 오늘 남아있던 44,257주를 다 3으로 해서 이번 자사주 매입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외국인들은 2시 30분 이후에 매도로 돌아서는 모습이었죠. 113억의 매도 우였고요. 기관들은 68억의 매수를 보였습니다. 한편 제약은 연 3일째 양봉을 보이면서 저점 확인이 돼가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은 17억의 매도, 기관들은 23억의 매수를 보였습니다. 거래량 측면에서의 증가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오늘 거래량은 셀트리온 줄어드는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은 초단기적인 매매가 나타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외국인들도 어저께 매수했다가 오늘은 매도잖아요. 기관들은 연이틀 매수인데 특히 투신권이 이틀 연속 매수를 한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는 거래량 증가도 없는 상황이고 또한 낙폭 과대에 따라서 반등을 노리는 단기 매매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와야만 수급의 방향도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키움증권에서는 제약바이오에 대한 25년 연간 전망 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표지가 조금 복잡한데요. 제목은 글로벌 제약바이오 2025년 판도 변화와 K바이오가 되겠습니다. 핵심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 트럼프 행정부 2기에 대해서 우려 요소와 또한 기회 요소 두 가지 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동안 이야기했던 분위기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엄격한 신약 승인 절차는 우려 요소가 되는 것이고 반면에 활발한 M&A 및 규제 완화가 기대되는 것은 기회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요. 핵심은 현재 우리나라의 바이오 주식들은 이제 막 미국 진출을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과거 1990년도에서 2010년대에 있었던 선진국들의 제약바이오 산업과 닮아 있다는 이야기죠. K바이오는 이제 막 미국의 신약을 출시를 했고 비록 퍼스트 인 클래스의 혁신 블록버스터 신약은 아니지만 최대 시장인 미국의 신약을 출시하면서 시장 상황을 파악하고 경험을 쌓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선진국 제약산업과 유사하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25년 미국에 진출한 신제품들이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매출을 달성하게 된다면 신뢰도 회복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진펜트라 이야기죠. 그래서 최선호주는 셀트리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셀트리온에 대해서 목표 가격에 대해서는 24만원으로 소폭 하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최선호주로 추천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목표 주가를 24만원으로 소폭 하향한 것은 역시 진펜트라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낮아질 대로 낮아졌다는 부분이죠. 키움증권도 진펜트라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면서 목표 주가도 낮춘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회사 측의 가이던스가 지속적으로 하향이 되고 있어서 진펜트라에 대한 신뢰도는 이미 낮은 상태다. 그래서 키움에서는 24년 진펜트라의 매출액을 500억, 내년에는 2250억으로 다수 보수적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펜트라에 대한 기대치를 보수적으로 낮춰놓고 대신에 그 외의 고마진 바이오 시밀러 제품들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최선호주로 추천을 한 것인데요. 특히 가치 측면에서 25년 퍼 32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낮아졌죠. 부담이 적어졌다는 이야기고요. 25년에 신제품들이 대거 출시가 되는 것이죠. 요 신제품들이 마진이 높습니다. 고마진이기 때문에요. 고마진의 바이오 시밀러 티어 2의 성장 지속으로 제품 믹스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이야기죠. 티어 1, 티어 2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요. 다른 것이 아니고요. 티어 1은 뭐냐면은 기존의 램시마와 트룩시마, 흐주마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티어 2 제품들은 램시마에서시, 진펜트라, 유플라이마, 베그젤마, 스테키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내년에 되게 되면은 여기에다가 새롭게 나오는 악템나, 아일리아, 졸레어, 프롤리아 쪽에 바이오 시밀러까지 다 포함해서 티어 2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티어2 제품들, 즉 후속 제품들이 고마진이기 때문에요. 수익성이 좋다. 따라서 영업이익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이야기죠. 티어2 제품들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영업이익은 더욱더 커진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2분기만 해도 티어2 제품들의 매출 비중이 전체의 27%였는데 39%로 증가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연도별로 봤을 때는 올해는 티어2 후속 제품들이 32%의 비중인데 25년에는 42%, 그리고 26년에는 50%까지 크게 증가를 하기 때문에 올해까지 회계적으로요, 합병 때문에 생기는 원가율 상승,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률이 안 좋았잖아요. 이 부분들이 내년부터는 회계적으로도 개선이 되면서 또한 실제적으로 후속 제품들의 매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영업이익은 더욱더 좋아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키움증권에서는요, 25년부터는 진펜트라 하나만 보지 말고 후속 제품들은 역시 마진이 높기 때문에 수익성, 영업이익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키움증권의 보고서의 제목 자체가 셀트리온, 진펜트라의 가려진 티어2 신제품 효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진펜트라에 대한 이야기를 보시면요, 진펜트라의 초기 매출액 성장 속도는 인플렉시맙 제품군 중에서 가장 낮다, 가장 안 좋다는 이야기죠. 인플렉트라는 출시 첫 분기에 52억 원, 두 번째 분기에 221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것은 미국에서죠. 그리고 램시메서시는 유럽에서 출시 첫 분기에 71억 원의 매출액, 두 번째 분기에 84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을 했는데, 진펜트라는 이번에 미국에서 출시 첫 분기인 2분기에 22억 원, 두 번째 분기인 3분기에 64억 원을 매출을 기록을 해서 가장 출발 속도 측면에서는 느리다, 안 좋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미국 시장 개척 초기로서 보험 등재 및 인지도 개선 등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진펜트라는 올해 500억, 내년에는 2250억으로 키움증권에서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추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실적 측면으로 살펴보게 되면요, 진펜트라에 대한 보수적인 추정치, 이에 따라서 매출액 역시 올해는 3조 5천억을 겨우 넘는 수준이죠. 영업이익은 5,671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년인데요. 내년 매출액에 대해서는 4조 1천억을 잡았죠. 시장의 컨센서스는 4조 5천억인데요. 많이 낮춰 잡았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시장 컨센서스는 1조 5천억대인데요. 키움에서는 1조 4천억대로 잡아놓은 상태죠. 그리고 내년에 후속 제품들 5개가 출시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스텔라라 쪽은 셀트리온의 스테키마죠. 시장 규모가 5개 가운데서는 가장 큰 시장이죠. 이에 따라서 경쟁도 치열합니다. 이미 승인을 받은 바이오시밀러가 5개가 된다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 큰 시장이 아일리아인데요. 이 아일리아 쪽의 시장 역시 미국에서 5개 경쟁 제품들은 승인이 나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으로 큰 시장이 프롤리아 쪽이죠. 프롤리아 쪽은 미국에서는 한 군데만 승인이 났고요. 그 다음에 졸레어는 셀트리온이 유일하게 승인이 났죠. 악템나 쪽은 두 군데가 미국에서는 승인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에 출시된 후속 제품들 이야기인데요. 마침 이와 관련해서 오늘 회사에서도 악템나와 프롤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죠. 미국 학계에서 악템나와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의 3상 결과를 발표를 했다는 결과는 다 좋은 것이죠. 그래서 유효성, 그 다음에 약동학, 안정성, 면역 원성 모두 다 좋은 결과를 확인을 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악템나는 인터루킨 쪽이죠. 글로벌 매출액은 약 4조 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프롤리아는 골다공증 치료제로서 시장 규모는 8조가 넘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아직 승인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요. 악템나 바이오시밀러는 24년 1월 달에 미국에 허가 신청을 했고, 그리고 2월 달에 또한 유럽에 허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경쟁사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카비 쪽에서 이미 유럽에선 출시를 했고요. 미국 역시 출시를 합의가 완료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요. 일단은 악템나 쪽에서는 카비 쪽이 퍼스트 무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바이오젠 쪽에서 유럽과 미국에 모두 허가가 나온 상태입니다. 조만간 출시될 예정이죠. 그 다음 세 번째 순서가 셀트리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장 규모가 더 큰 프롤리아의 경우에는요, 셀트리온은 현재 작년 11월 미국에, 그리고 올해 3월에 유럽에 허가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죠. 프롤리아 쪽의 바이오시밀러는
산도스가 퍼스트 무브가 될 가능성이고요. 그 다음으로 셀트리온이 미국에서는 이미 승인 신청이 들어갔고 유럽에서도 승인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죠. 8조가 넘는 시장 규모이기 때문에요. 경쟁은 치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년에는 진펜트라와 더불어서 후속 제품들 역시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진펜트라에 대해서는 오늘 키움증권에서의 자료를 포함을 시키게 되면요. 올해 컨센서스는 595억이 되는 것이고요. 내년 컨센서스는 4,128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진펜트라의 컨센서스가 대폭적으로 낮춰졌기 때문에요. 이에 따른 주가 반영은 이미 돼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펜트라의 낮아진 이 컨센서스 수치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예상보다 내년에 더 좋아지게 된다면 주가는 더욱더 강하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현재 셀트리온의 주가 움직임을 보더라도요. 연중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진펜트라에 대한 실망감이 있긴 했지만 지나치게 좀 많이 빠진 것은 분명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올라가는 속도는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저점은 확보됐을 가능성 쪽에 조금 더 무게 비중을 둘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아직 수급적인 측면에서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봉으로 11월달 역시 밑에 꼬리를 조금 달면서 음봉으로 마감될 가능성인데요. 그렇게 된다면 3개월 연속 음봉의 조정이었기 때문에 12월에는 양봉으로서의 반등 가능성은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당장 4분기 그리고 올해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은 낮춰진 상태이기 때문에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과 더불어서 12월에는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조절이 이루어진다면 저점으로서 확인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25년을 기대를 하면서요. 조금 더 긴 시각으로 상황을 보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